인생의 길을 찾아가는데 글보다 더 좋은 길잡이는 없습니다. 삶의 지혜를 깨닫게 하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힘을 얻기도 하지요. 반갑습니다. 셋단자 686강입니다. 오늘은 글 장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글 장자입니다. 글 장자는 글을 의미하죠. 문장을 의미합니다. 이 글 장자는 소리음자와 열십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소리음자는 소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열십자는 숫자 열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열십자가 지금처럼 붓수로 사용되게 되면 완전하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글 장자는 소리를 완전하게 하는 게 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리를 글로 기록하게 되면 역할이 완전하다는 것이죠. 글은 기록이 되는 것인데 역사적으로나 증거로서 완전한 자료가 됩니다.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글이 확실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글을 쓰게 되면 그 기록은 완전한 자료가 됩니다. 글장자는 소리를 완전하게 하는 게 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글은 기록이 되는 것인데 역사적으로나 증거로서 완전한 자료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하필성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필성장은 분만 되면 문장이 된다는 뜻이죠. 글 짓는 솜씨가 좋은 것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문장이나 훈장이라 할 때도 글장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글장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셋단자입니다. 글장자가 포함된 첫 번째 관련자는 막을장자입니다. 막을장자는 막다는 의미가 있죠. 막다라는 것은 길을 통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막을장자는 언덕부자와 글장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언덕부자는 언덕을 의미하는 것이고 글장자는 글을 의미하고 문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을장자는 글에 언덕이 있으면 막힌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의 언덕을 만나게 되면 글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글이 술술 잘 써질 때가 있습니다. 막힘이 없죠. 그러다가 언덕을 만나게 되면 생각의 언덕을 만나게 되면 하염없이 막히게 됩니다. 글을 쓰는데 가장 어려움이 막히는 것이죠.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생각나지 않는 것을 언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막을장자는 글에 언덕이 있으면 막힌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각의 언덕을 만나게 되면 글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이렵장목이 있습니다. 이렵장목은 나뭇잎 하나가 눈을 가린다는 뜻이죠.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현상에 미혹되어서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애나 고장이라 할 때도 막을장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드러날 창자입니다. 드러날 창자는 드러나다는 뜻이 있죠.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드러나다는 것은 가려져 있던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드러날 창자는 글장자와 터럭 3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글장자는 글을 의미합니다. 문장이죠. 터럭 3자는 터럭입니다. 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러날 창자는 글의 터럭이 드러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털로 몸을 꾸미는 것처럼 꾸며진 글이 일부러 드러난다는 것이죠. 갖은 미사여구와 비유를 통해서 꾸민 글이 호평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갖은 미사여구와 비유를 사용하게 되면 같은 글이라도 읽기가 훨씬 편합니다. 뜻의 전달이 훨씬 수월한 것이죠. 아무 미사여구도 없이 비유도 없이 그저 밋밋하게 쓴 글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드러날 창자는 글의 터럭이 드러나는 것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갖은 미사여구와 비유를 통해서 글을 쓰게 되면 호평을 받는다.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욕계미창이 있습니다. 욕계미창은 덮으려고 하면 더욱 드러난다는 뜻이죠. 나쁜 일을 감추려 하면 더욱 밖에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표창이나 현창이라 할 때도 드러날 창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글장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밝을장자입니다. 밝을장자는 밝다는 뜻이 있죠. 밝다라는 것은 생각이나 태도가 분명하고 바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밝을장자는 임금왕자와 글장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임금왕자는 임금입니다. 왕이죠. 글장자는 글을 의미하고 문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밝을장자는 왕의 글은 밝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전하는 글은 분명하고 사리에 맞아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왕이 전하는 말은 생각이나 태도가 분명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분명하고 바르게 써야 되는 것이지 애매하게 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뜻이죠. 왕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고 사리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 애매하고 복잡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밝을장자는 왕의 글은 밝다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왕이 전하는 글은 분명하고 사리에 맞아야 된다는 그런 뜻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농장지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장지경은 아들을 낳은 즐거움이란 뜻이죠. 중국에서 유래한 말인데 아들을 낳으면 구슬을 장난감으로 줬다는 데서 유래되었답니다.
그리고 규장이나 와장이라 할 때도 밝을 장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노루장자입니다. 노루장자는 노루를 의미하지요. 이 노루장자는 큰 개변 부수의 글장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큰 개변 부수는 짐승을 총칭하는 부수입니다. 이런 부수가 글자에 사용된다면 어떤 짐승을 표현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그리고 글장자는 글을 의미하고 문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루장자는 글을 하는 짐승이 노루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글을 공부한 것처럼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짐승이 노루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우리 설화를 보면 노루는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선녀를 중매하거나 황금 묻힌 곳 또는 명당 자리를 알려주는 등 사람이 모르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신비한 동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노루의 성질을 설명하는 글자가 노루장자입니다. 마치 많이 공부를 해서 그런 것을 많이 알고 있는 듯한 그런 설명인 것이죠. 어떤 연유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설화 속에 등장하는 노루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그런 짐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글자가 노루장자입니다. 노루장자는 글을 하는 짐승이 노루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치 글을 공부한 것처럼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짐승으로 묘사되는 게 노루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피장봉호가 있습니다. 피장봉호는 노루를 피하다가 호랑이를 만난다는 뜻이죠. 작은 해를 피하려다 도리어 큰 화를 당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장피나 장모를 할 때 노루장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피는 노루가죽이죠. 장모는 노루털을 말하고 있습니다. 글장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농나무장자입니다. 농나무장자는 농나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농나무는 귀한 향료인 장료를 생산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장료는 방부제, 방충제 또는 방취제의 원리로 사용되면서 나무나 종이의 보존성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랍니다. 이런 농나무장자는 나무목자와 글장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나무목자는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고 글장자는 글을 의미하고 문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나무장자는 글을 보존하는 나무가 농나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나무는 나무나 종이를 보존하는 귀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농나무에서 생산되는 귀한 향료인 장류를 설명하는 그런 글자입니다. 이런 나무가 농나무입니다. 제주도에 특히 많다랍니다. 농나무장자는 글을 보존하는 나무가 농나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나무는 나무나 종이를 보존하는 귀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장뇌수가 있습니다. 장뇌수는 농나무를 이르는 말인데 항록 활렵 교목이죠. 약용이나 건축제가 되고 장뇌의 원리로 쓰이는 것이죠. 그리고 장뇌나 장목이라 할 때 농나무장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686강으로서 글장자를 중심으로 하는 다섯 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